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표류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드디어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이 그동안에 평화부지사였던 이 화영 씨가 이게 경기지사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관계가 없다. 내가 알아서 한 일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평화부지사가 어떻게 알아서 쌍방울에서 300만 불을 보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최근에 검찰에 뉴스를 보면 번복했다. 근데 번복이 아니고 진실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쌍방울 사건으로 이제 세 번째 기소가 되고 아마 영장 청구를 당할 그런 이제 순간에 처해 있는데, 저건 이재명이라는 자연인이 경기지사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 경쟁에 나서서 간발의 차이로 이낙연 후보를 물리치고 작년 6월 1일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무슨 공작을 했는지 계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아가 어렵게 당선되고 8월엔 대표가 된 지금 10달 동안, 11달 동안 이 대한민국 국회를 쑥대밭, X판으로 만든 게 원 세상에 이런 50년대 호원동지에서 출발했던 이 민주당의 이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야당 대표가 없었지요. 국회의원과 당을 자신의 형사사건의 방탄으로 이용한다. 이 어느 도단이지요. 어느 도단. 이런 일이 야당 역사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야당 역사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런 일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이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의 대표가 당과 국회의원을 자기의 방탄용으로 이용한다. 그것이 죄가 나중에 유죄가 되면 무죄가 되는 그 다음의 일이고, 당장 방탄용으로 그러니까 이회 정치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사람 이름을 제가 거명하겠습니다.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믿고 그분들을 믿고 또 저희도 모르지 않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안심하고 이름을 거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퇴출시켜야 됩니다.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돼. 그래서 사법처리를 받게 해야 돼. 그게 쇄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 후보 경쟁해서 간발의 차이로 안 됐죠. 0.몇 % 차이로.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헌정회장을 맡고 있는 정대철 상임고문, 그리고 최연장자인 권노갑 상임고문, 그리고 국회의장을 지낸 문희상 고문. 그 기타 이 고문단이 많아요. 그건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잘 알고 또 얘기가 될 만한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낙연 대표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1년 동안 미국에 가 있었죠. 그래 이제 귀국한 지 한 달쯤 됐나?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느니 안 만나느니 하고 두 차례 약속이 파기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 귀국할 때 한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기자들이 물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국민의 삶과 관계되는 것,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나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평소에 그 어록을 보면 좀 모호한 데가 많아요. 정치인은 좀 모호하게 얘기할 때는 모호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모호해. 뭐라고 어떤 결정적인 일을 물으면 엄중히 지켜보겠다. 그 별명이 이엄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언론계 일부에서는. 엄중히 지켜보겠다. 지켜보고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 이번에도 국민의 삶과 관계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랬지요. 이 이재명이 어지럽히고 있는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낙연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매한 얘기를 하고 나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서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 물러서라고 직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제로 뭐를 결심해야 되는 거니까, 나이 이제 70이 넘었지요. 이낙연 대표. 저는 지금 국회의원을 다시 하거나 당대표를 다시 하거나 대통령 후보를 다시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건 모든 걸 파묻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국회의원도 하고 전남지사도 하고 총리도 하고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린 거 국민과 역사 앞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관계해서 저는 당대표도 안 하고 대통령 후보도 다음에 안 하고 국회의원도 안 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와 영구히 이 정치에서 떠나자 이렇게 제안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게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요. 연판장을 돌려요. 이재명 대표 물러서라 하는데 연판장을 돌려요. 이상민, 조홍천 의원, 전 최고위원 김혜영 의원은 직접적으로 언론에 나서서 물러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서명을 받고 그렇게 해서 조기에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키는데 당신이 희생을 하라 이거예요. 챙겨를 나 챙겨먹고 이재명 제거하고 나서 내가 대표되고 그리고 또 차기 대통령 후보 되고 이래갖고는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그리고 그 진정성을 믿을 수도 없고 개딸들이 온갖 또 난리를 피울 텐데 네가 해먹으려고 그러냐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지금도 이낙연에 대해서 개딸들이 비난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안 도와주느냐 이런 소리 아닙니까? 누구를 어떻게 도와? 이재명이를 이낙연이 어떻게 도와? 나 모든 거 안 한다. 물러서자. 이낙연 대표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여전히 욕심이 끼어 있습니까? 여전히 욕심이 끼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해서 제야 원로로 머무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당신 존경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보다 이번 이 기회에 당을 구했다. 당을 구했다. 이재명이 어지럽혀 놓은 이 판을 깨끗하게 내가 정리를 했다. 그래 국민들이 존경한다. 어디에 나타나도 존경한다. 이런 인물이 되라 이 말입니다. 섭섭하십니까? 대통령 후보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이도 쫓아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 점은 정세균 전 총리 전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정세균 씨, 이낙연 씨와 의논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그렇게 하면 더욱 좋지요. 정세균 씨도 그런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권노갑 고문과 정대철 고문 두 분들 비롯해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 나서십시오. 나서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대표부터 만나가지고 너 모든 거 버려라. 그리고 앞장서라. 이재명 퇴출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대철 동창.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권노갑 선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희상 동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루하루 허송세월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지사 측근이 됐죠. 이해찬 전 대표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추천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화영 씨가 평화부지사직을 맡은 것은 이렇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로 될 이재명 후보가 북한하고 접촉에 있어서 남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되겠다는 이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그 작업을 이화영 씨가 책임진 거 아닙니까? 그 쌍방울 하고 연결이 돼서 북한에 초청해달라. 500만 불을 내달라고 그랬다. 북한 책임자가 500만 불은 너무 많다. 300만 불 송금해줬다. 이화영 지사는
이걸 자기가 독자적으로 했다. 이재명 지사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는 모른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짜리들이 모의 재판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의 재판. 초등학교 3, 4학년짜리들이 사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시킨 대로 여기에는 재판장인 판사, 여기에는 검사, 여기에는 재판받는 피고인과 변호인 이래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데, 그래 이화영 씨가 처음에 지사는 모르고 있었다. 지사는 모르고 있었다. 제가 이게 자꾸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애들 장난처럼 하는 이런 데서는 말이 되겠지. 이게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할 때 쌍방울 300만 불 송금은 이재명의 북한 초청 비용으로 낸 것이다. 그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한 일이 없다 하면 이 사실을 풍문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증거를 대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증거가 이제 이화영이지. 더 이상 무슨 놈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 공판장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내내 이게 텔레비전에서 이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이화영이가 아니 그거를 경기지사가 북한에 가서 빛을 내는데, 광을 내는데 경기지사가 사전에도 모르고 사후에도 모르고 쌍방울이 이화영의 말만 믿고 미쳤다고 300만 불? 300만 불이면 얼마가 되나? 그게 45억 원이 되는 이런 돈을 갖다가 들이밀어? 이게 그 자체가 상식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씨가 이제 제대로 얘기를 해가 이게 뉴스에 나오니까, 자, 장본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 전에 기소된 두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설을 쓰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 위반 사건은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이. 두 번째, 대장동 게이트 기소라니까 신작 소설이다. 자, 이번에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실토를 하니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재명,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반말처럼 얘기해서 미안한데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이고 나이도 내 큰 자식하고 동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날 두들겨 잡으려고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알겠어? 이재명? 다시 돌아갑니다. 1. 이낙연 전 대표, 모든 야망을 버리세요.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대통령 자리, 당대표 자리, 이 모든 가능성을 버리세요. 민주당을 구하고 그래 한국의 이회 정치를 정상화하는 그 기둥의 역할을 한 것으로 우뚝 서세요. 2. 정대철, 권노갑, 문희상 고문님들은 이낙연, 정세균 불러가지고 앞장서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을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퇴출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기다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지켜보겠습니다.